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썰. 아까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아파가지고 이제 정신과를 이제 간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보면 왜 정신과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어, 뭔가 정상이 아니니까 정신과를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뭔가 우리가 유체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어, 제일 내가 겪어보니까 가장 미련스러운 것은 아픈데 이거를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아픈데 참아가지고 우리 병을 키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프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뭐 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거. 음. 보통 정신과 가면 안 돼. 기록 남으니까 가면 안 돼. 아니 정신과 가면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해서 정신과는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나쁘게 봐? 누구든 정신적으로 아프고 혼자서 못 가누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신과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분한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잖아.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 자신이 전문가도 아닌데 왜 정신과 가면 기록 남으니 가지 마.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특히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세상이거든요. 어,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강한 멘탈을 요구하고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지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커요.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뭔가 직업에 대해서 차별을 요구하고 굉장한 심한 고도화된 경쟁을 요구하고 강한 멘탈을 요구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이 많이 생기고 그걸 혼자서 가누기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순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병원 갑니까?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가는 사람만 갑니다.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중에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면 가야 됩니다. 유치적으로 힘든 것도 마찬가지고. 아프면 가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뭐 제가 의사가 아니긴 하지만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고 좀 병원 안 가가지고 좀 병을 키운 경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그런 경험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참으면 나을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은 우리가 스스로 못 봐요. 우리가 어떻게 뭐 내시경을 꺼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무슨 의학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학적인 전문적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민간요법이겠지. 근데 민간요법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 못 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 외에는 치료 못 해요.
우리 민간요법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민간요법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아. 어? 이상한 거 발라가지고 오히려 더 병을 악화시킨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병에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할 만한 기본적인 어떤 기술가, 직접 순위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차재봉이도 마찬가지예요. 차재봉님 안과 쪽 지식이 있지만 다른 의학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의사라고 해서 모든 그 파트에 다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분들도 자기가 전공이 아닌 분야에서는 좀 문외할 수도 있는 거고 배워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전공이 만약에 내가 내과라고 하면 외과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형외과면 당연히 피부과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전문 파트가 있어. 의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병원 가가지고 뭐 치과 치료하려고 내과 가지 않지 않아요. 이가 아프면 어, 이가 아프면 어디 치과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항문이 아프면 어디 가요? 항문외과 가야 되잖아.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야 되고 맞잖아요. 의사들도 그 파트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내가 이비인후과인데 뭐 항문외과 뭐 내 치과 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한 분야의 정통적인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도 정말 힘든데 오히려 어설프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환자의 병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일반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이 일반인들 이건 더 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셔야 됩니다. 더 심하기 전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참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아서. 속이 아픈데 참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암 같은 게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 속이 안 좋고 막 혈뇨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 병원 가야 돼요. 회사 다니고 있으면 반차나 월차에 스스로도 가야 돼. 조텔에서도 가야 돼요. 왜냐, 내 몸이 심각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생길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내 원래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 예전부터 그랬다는 거는 뭐냐 하면 오래전부터 이미 몸이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원래부터 난 몸이 항상 그랬으니까. 어? 뭐, 원래부터 나는 피부분들 변을 많이 싸고, 원래부터 나는 뭐 각혈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원래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럼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진짜 병원 가야죠. 감에나 또선 안 되겠다. 아니야, 뭐 항상 그래왔던 거니까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찾아들겠지. 그렇게 하다가 한참 지나서 정말 도저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병원 가면 심각한 병이 걸린 경우가 많잖아요.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동안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전조현상이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때마다 분명히 아팠을 텐데 왜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뭐라 그래요? 바빠서 못 갔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 단순한 건 줄 알고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진짜 뭐 심각해져가지고 의사분이 손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은 옛날보다 덜해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깁니다. 옛날에 정말 심했죠, 여러분. 뭐 국민 건강검진 같은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이런 경우 생깁니다. 국민 건강검진 제도가 생겼음에도 이런 일은 아직도 생깁니다. 네, 눈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기 인분도 아셔야 될 게 가끔 한쪽 눈 가리고 봐버려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저는 마음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눈은 두 개를 한쪽 눈 이상해져도 잘 모르는 경우. 그렇죠. 한쪽 눈 이상해져도 그냥 내가 피곤해서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눈에 뭔가 뭐 눈병이 났나 보다. 다래끼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아니면 그런 사람 있다. 원래 난 눈은 원래 안 좋았으니까. 원래 나이 먹으면 눈 시력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잖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눈이 못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나빠지기 때문에 병원 가야 되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단돈 몇만 원으로 끝날 걸 나중에 몇 천만 원 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돈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아요? 나중에 수술 시원하게 할 정도 돈 많습니까? 다들 돈 없잖아. 특히 현금이 없잖아, 현금이.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 안 했습니까? 몸 건강하는 게 재테크란 이런 말 안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몸이 건강한 게 재테크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몸이 아프면,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돈을 까먹는다고. 지금 당장 돈 많이 벌어도 건강관리 신경 안 쓰고 병원 안 가가지고 병을 키우잖아요. 그럼 내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다고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 했어요. 몸 건강한 게 돈 버는 거라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몸 덜 아플 때 병원 가서 진찰 받는 거, 단돈 몇만 원이 끝나는 것도 돈 버는 거예요. 그 몇만 원 아까워가지고 주사 받는 거, 약 처음 맞는 거 돈 얼마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미뤄가 병 키우잖아. 그럼 나중에 수술 받고 하잖아요. 그럼 몇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깨지는 거죠. 2, 3천만 원 깨지겠지 뭐.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보험 안 되는 거면. 여러분들 그 정도 돈 낼 정도로 부유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통 집에서 막 큰 병 베리고 하잖아요. 수술비 들면. 집안 상황 엎어집니다, 여러분. 어, 집안 상황 엎쳐요. 막 이사 가야 되고, 막 차 팔아야 되고, 대출 깨야 되고, 막 적금 깨야 되고 이런 상황 발생해요. 갑자기 수술 막 큰 거 받아서 막 돈 많이 필요하면. 그리고 생각해봐. 만약 큰 병 생겨가지고 몇 천만 원 들면 그 수술한다고 일도 못 하잖아. 그럼 직장도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 계속 못 다니고 하면. 돈도 못 벌잖아. 뭐 정말 복지가 좋아가지고 병원에 있는 와중에도 뭐 의사에서 이제 그 의사 뭐 소견서나 뭐 진단서 주면 회사에서 뭐 돈 지불해주는 회사도 있긴 한데 다른 회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씨 나중에 큰 병 생겨가지고 회사에 잘리기까지 해봐요. 수입이 없는데 돈만 나가봐요. 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집안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갑자기 한 명 발생해도 집안 가정이 무너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특히 집안 가장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경제활동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술비가 엄청나게 많이 되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파탄까지 가버려요. 정말로. 자녀 중에 한 명이 아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정신, 육체 둘 다예요. 음.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자, 민간요법이 오히려 병을 키웁니다. 민간요법. 막 옛날 할머니가 보면 배만 치면서 할매 손이 약손이다. 아무 소용없어, 이거. 아무 소용없어. 상처 부위 된장 발라라?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민간요법 중에 검증되지 않은 것도 진짜 많아요. 어, 검증되지 않고 뭔가 제대로 확실하지 않은 것도 진짜 많습니다. 약간 미신 같은 거 많아요. 왜 민간요법이겠어요, 여러분? 왜 민간요법이겠냐고요? 왜 의학요법이 아니라 왜 민간요법이라 하죠? 그냥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의학적 지식 없이 뭔가 속설처럼 전해온 게 민간요법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민간요법 하시는 분들이 의사입니까? 아니면 의대나 뭐 어떤 의학 과정에 밟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뭐 간호사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일산화탄소 마셨을 때 동치미금을 마시면 낫는다. 장난합니까? 일산화탄소하고 동치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 옛날 드라마 같은 그런 게 있어. 옛날 드라마. 그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탄가스에 이제 막 중독돼가지고 막 죽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나오긴 했던 것 같아. 전 솔직하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 막 해장한다고 얼큰한 거 먹는 것도. 그것도 내가 봤을 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술 과음하는 게 안 좋아요.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과음하고 막 속 리글리글 거릴 때 얼큰한 거나 왠지 매운 거 먹으면 속 풀린다고 하는데, 그냥 속 풀린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자극적인 걸 먹어가지고 둔감해지는 거, 그거 자극적인 먹는 거 솔직히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술 고래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술은 약술이라고. 해장술은 약술이다. 약술 먹는데 왜 눈이 해롱해롱거려? 어? 왜 얼굴이 시뻘개집니까? 왜 혈색이 안 좋아요? 약술이라면서. 그러니까요. 전 솔직히 그냥 과음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음 자체가. 어? 왜 술 많이 다음날 이제 그 전날 이제 진탕진탕 먹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되고 먹는다. 그런 사람 치고 얼굴 혈색이 밝고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런 생활을 누가 하냐 하면, 그런 생활을 누가 하냐 하면 보통 현장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현장 같은 일 하시는 분들 보면 일이 힘드니까 맨날 술 먹고 일찍 자서 아침 일찍 해가지고 맨날 막 내장탕 해장탕 먹고 막 출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혈색이 안 좋아요. 눈이 이미 황달이야. 이미 거기에서 난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보거든요. 눈이 항상 충혈돼 있고 눈이 노란색에다가 얼굴이 시뻘개요. 노가다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얼굴색이 안 좋아요. 뭔가 내가 봤을 때 장기가 안 좋다는 거야. 마탱이 같다는 거야. 특히 그 우리 그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디냐 하면 간이에요. 간. 간은 완전히 망가지기까지 통증이 없어요. 저도 술 마시고 나서 간이 진짜 아프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 간암보다 더 무서운 게 간경화예요. 간경화. 이미 병원에서 정말 아프다고 느꼈을 때 병원 가면 이미 딱딱해져가지고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술 좋아하시면서 또 돌아가신 경우 간암도 있지만 보통은 간경화가 많죠. 네, 간경변. 간경변이나 간경화나 똑같은 말이니까 대부분이 간경변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패턴이 다 비슷해. 맨날 이제 술 먹고 그 전날 해장하고 항상 하는 말이 내 술은 약술이다. 그리고 그런 말 있죠. 그 뭐야 어, 밥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다 하는데 밥하고 같이 먹으나 술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을 키우는 경우.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의학기술의 전문가는 의사지. 의사지. 우리가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가라고 하는 거야. 여기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차재문님 말고는 없어요. 차재문님도 안과 쪽의 전문가지 뭐 다른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전문가가 아닙니다. 원래 그 병원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진찰하다가 뭐 자기 분야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여기 저희 병원 가지 마시고 저기 이비인후과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이비인후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양심적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왜 의사가 진찰하다가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더 큰 병원 가시거나 아니면 저쪽 그 맞은편에 가시면 요 분야 전문가 의사분이 있으니까 그쪽 병원 가세요. 안내 주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환자분 몇 명 더 모시겠다고 자기 전문가 아닌데 건드렸다가 잘못되면 그것도 좀 의사 자격이 없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참지 마세요. 아픈데 참지 마요.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참지 마시고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참지 마요. 참으면 병됩니다. 병돼요. 병되기 전에 치료받아서 원상복구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